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삼성 AI 로봇 세계 1위 이 주식은 외국인도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어요. 지금 많은 투자분들께서 AI와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이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로봇 관련주들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산업인데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와 그 로봇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시청자분들께 2023년도 올해 하반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 주도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시청자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고요. 해당 이슈와 그리고 그 이슈에 맞는 수혜 종목군들까지 전부 다 정리된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리포트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텐데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은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세계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경제 성장의 엔진을 멈출 것이다 라고 우려의 말을 표현했습니다. 성장 엔진을 꺼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민 장려책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게 미국이 원래 했던 거죠. 미국의 원래 이민을 통해서 인구 피라미드를 유지해서잖아요. 만약에 이걸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수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4%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즉 지금 2023년도인데 17년도 안에 이제 어린아이가 생산 가능 인구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은퇴하는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라는 뜻이겠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5년도 이후부터는 2%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고요. 고령화 추세 속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2% 수준이라고 여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가 나오면 나올수록 2%보다 더 낮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죠. 이 저출산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손본다. 그리고 이 인구정책 기획단을 이달 출범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저출산 정책이 이번부터 이슈가 된 게 아니라 2006년도부터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자리를 잡고요. 지금 한 17년 동안 매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뿌렸습니다. 17년 동안 돈을 쏟아부은 게 500조 원인데 합계 출산이 0.78명이라는 첨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이거 돈을 잘못 쓰고 있다.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저출산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범정부 인구정책 기획단도 이달 중으로 출범할 계획이고요. 출범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쓸 거고 저출산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까지 연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 용역에도 지금 현재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을 전부 다 쳐내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이번에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향후 3년간 35조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수당 확충책을 2024년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령화 저출산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저출산 정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현재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 대책 재원에 철저한 세출 개혁 등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일본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사실 이 돈을 다 어디다 쓴 건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 세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즉 지금 2030 세대가 나이를 더 먹게 되면은 저출산 추세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출산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문제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베이비 세대 1955년 세대부터 1963년 세대인 베이비 세대가 고령화로 인해서 5년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평균 7만에서 14만으로 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취업자 수가 34만인데 이미 반토막에서 4분의 1 토막이 났죠. 문제는 5년이 지난 후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하는 인구수가 다시 취업하려는 취업자 수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수치가 뒤집히게 된다면은 그 이후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서 노동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던 베이붐 세대가 올해 60대가 되면서 얼마만큼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60대이기 때문에 뭐 길어봤자 5년, 10년 이런 식으로밖에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5년 뒤, 10년 뒤에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출산 심화에도 경제활동 인구수 증가세를 유지하게 했던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자들, 이 베이비붐 세대죠. 퇴직 후 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이 인력난을 해소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숙제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인력난이 심해진 미국에서는 10개 이상 주가 아동노동 규제 완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 미국 아이오와 주에는 청소년들이 더 어렸을 때부터 더 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아동노동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원래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했었는데 이 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고요. 15세부터는 노동 강도가 낮은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심지어 1년 뒤, 2년 뒤인 16세, 17세는 보호자가 허락을 하면은 식당에서 손님에게 술을 내놓는 이런 서빙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70%고 제조업이 15%, 나머지 기타 사업이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인구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현재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한 아이들이 다시 이 산업으로 들어오기까지 대략 한 20년이 걸리겠죠. 그 사이 동안 일을 누가 할 거냐? 바로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로봇 산업의 성장이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인건비 고충을 해결해 줄 것으로 현재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직종별
노동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음식점과 주점 등 외식업의 미충원 인력이 무려 12,757명입니다. 만 명이 넘어가고요. 이게 전체적인 인력난 기조를 극복하기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리가 있지만 인건비나 아니면 인력난의 일부를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거는 인력을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주점에 따른 미충원 인력이고요. 실질적으로 직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주 1인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398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426만 명으로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로봇을 활용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 속에서 로봇의 엄청난 발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업무들은 이미 로봇이 다 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성 고령층이 경제 구조적 변화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전체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자동화 로봇, 이 기술 진보가 65세 미만 남성 경제활동의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고령층 인력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들을 이미 로봇이 전부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에 대한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대체 수준이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업무 역량을 보여주는 로봇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봇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난과 로봇의 상용화는 사실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이미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서빙 로봇들이나 아니면은 특정 카페나 특정 치킨집에서는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로봇이 치킨을 이미 튀기고 있는데 10년 뒤, 20년 뒤에는 로봇의 상용화가 더 빨라질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겠죠. 기정사실이지만 미래 산업의 급격한 발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부터 해서 자율주행 배달 부분이나 물류나 아니면 서비스 창고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가속 부스터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대다수의 국가들이 리쇼링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대만에 있던 공장들을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들 자신의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죠. 그렇게 불러들이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공장들, 이 공장에 대한 투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많은 인력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인력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따른 로봇 상용화가 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에 원래 집중을 했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를 통해서 협동 로봇도 함께 공략을 나서고 있고요. 얘네가 제조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춘 협동 로봇을 필두로 국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해서 매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물류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 시장의 현지 법인과 유통망을 구축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협동 로봇 수출 주력을 한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고요. 지금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가 누구냐? 일본, 독일, 유럽, 미국, 중국 많죠. 하지만 산업용 로봇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로봇 선진국들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들이 다 점유율을 꽉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 성장의 초기인 만큼 전폭적인 투자가 지원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원래 로봇 분야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든 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는 거는 몇 번씩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부터 해가지고 배송 시스템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로봇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을 했습니다. 로봇 기술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로봇 산업들에 투자를 하고요. 그 투자에 대한 금액들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로봇 기업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38%, 하나로 7조 5천억에 가깝게 증가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가 누구냐? 바로 미국입니다. 로봇 기업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투자를 통해서 인력 부족 문제, 그다음에 이 노동자의 안전 강화 그리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투자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스타트업 시장이나 초기 투자 시장이 많이 죽었는데 로봇 시장에 대한 투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몰리고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리슈어링 정책을 통해서 미국 자국 내 2차 전지 공장들, 전기차 공장들, 반도체 공장들 엄청나게 짓고 있죠. 칩스법에 따라서 미국의 마이크론과 인텔, 한국의 삼성, 대만의 TSMC 등이 2,1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자체 생산해서 외국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의도고요. 이 칩스법에 따라서 생산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미 있는 공장을 확장하는 대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자, 근데 이 미국의 반도체 붐이 본격화되면서 사실 반도체 붐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전기차 붐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격화되면서 수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동시에 인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 그리고 글로벌 리쇼링 정책으로 공장 증설로 인한 로봇 산업 주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부터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할 거 없이 엄청나게 이미 사들이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는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지금이 여러분들께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거기에 따른 수혜주 두 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P 시스템입니다. SP 시스템스. 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은 산업 분야의 물류 자동화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겐트리 로봇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차세대 물류 자동화 시스템도 개발을 해서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전기차 공장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2차 전지 기업들도 엄청나게 공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조만간 이 테슬라가 중국과 미국에 또 엄청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제가 감속기 부분에서 항상 가장 강조드리는 종목이고요. 다른 종목보다 감속기를 본다고 하면은 SPG를 가장 먼저 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속기 국산화에 주력해온 국내 1위 기업이고요. 하반기에 사족 보행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용 감속기를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보행 보조 로봇 특허를 추가하면서 보핏 출시 임박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여기와 연결된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SP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SP 시스템스와 SPG를 천천히 모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로봇 산업과 저출산으로 인한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에 따른 수혜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실 수 있게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면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100% 무료고요. 설치 후에 여러분들께서 로그인하실 때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안에 컨텐츠가 나옵니다.
컨텐츠 중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공지사항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023년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구 소장이 가능합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드리는 급등 추천주, 매일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 주목받을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업로드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이 왜 시세가 나왔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컨텐츠를 이용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